그러니까 너가 어쩔 수 없이 상속주택을 받았으니까 5년 동안 팔 기회를 줄게. 근데 5년 동안 만약에 이 집을 못 팔았다. 그러면 너도 다주택자야 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상속의 모든 것 김형석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윤 세무사입니다. 네, 저희 이제 2026년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이제 종료가 되는데요. 네, 아마 상속인들 중에서도 기존에 주택이 여러 개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뭐 1주택자나 무주택자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중과유예 종료가 이 상속인 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상속인 분들이 이제 기존에 나는 이미 다주택자인데 이 상속주택까지 추가가 되면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닌지, 또는 나는 원래 1주택자인데 괜히 상속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서 너무 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물어봐 주시거든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뭐냐 이거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양도소득세 세율은 6에서 45%예요. 근데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는 분들은 6에서 45%가 아니라 20에서 30%포인트를 더 가산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45% 기준으로 세금을 내실 분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면 뭐 65%라든가 또는 뭐 30% 같으면 75%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방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최대 82.5%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세율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혜택도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다주택자 중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다주택자 중과 규정이 있었는데 요 적용을 유예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2026년 5월 9일부로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규정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중과를 하겠다는 거니까 세율도 이렇게 20%에서 30% 올리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더 이상 안 해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골에 뭐 조그만 주택 2개 갖고 계신 분들한테 다주택자라고 해서 중과를 적용하고 그러면 너무 이제 과하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다주택자 중과를 적용하는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은 전 지역이고요. 경기도에서도 뭐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일부, 뭐 수원시 일부, 안양시 일부, 용인시 일부, 의왕시, 하남시인데 뭐 흔히 말해서 조금 그 값이 나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2026년 5월 9일 이후에 매각을 하시게 되면 그때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배경은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상속주택을 추가로 더 받게 됐을 때 케이스별로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상속받은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시게 되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세라는 것이 양도 차익이 있을 때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 상속주택은 저희가 받자마자 바로 처분을 하는 거라서 양도 차익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다주택자나 1주택자나 뭐 상관없이 받자마자 팔면 양도 차익 자체가 없으니까 중과가 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죠. 유의하실 점은 6개월 내에 처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잔금까지 6개월 내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잔금을 좀 늦게 받더라도 계약만 6개월 내에 이루어지면은 처분한 걸로 봐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면 좋겠지만 또 처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속주택을 6개월 이후에 처분한다고 가정을 하고 케이스별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받아서 총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됐을 때입니다. 기존에 원래 주택이 없었다가 상속주택을 하나 받은 거니까 이제 1주택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랑은 전혀 관련이 없죠.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2년 보유하시고 파시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기존에 이미 1주택자가 있는데 상속주택을 추가로 받아서 총 2주택자가 된 케이스거든요. 이 케이스부터는 처분 순서나 처분 시점에 따라서 양도세가 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원래 갖고 있던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갖고 계시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서 상속주택을 추가로 받은 것이라고 하면 원래 갖고 있던 주택을 매도한다면 요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기존에 원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 있는 분이 부모님이나 누가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상속주택을 받은 거잖아요. 기존 집을 그대로 팔 때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집 팔 때는 그대로 비과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을 먼저 파실 때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랑은 또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기존 집을 먼저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상속받은 집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반 세율을 적용을 해주고요. 만약에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후에 처분을 한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어쩔 수 없이 상속주택을 받았으니까 5년 동안 팔 기회를 줄게. 근데 5년 동안 만약에 이 집을 못 팔았다. 그러면 너도 다주택자야 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갖고 계시던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서 비과세 혜택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주택도 비과세 요건 충족하시면 처분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이미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추가로 받은 경우에요. 기존에 2주택자이신 분들은 상속주택 받으면 3주택자가 될 것이고 3주택자이신 분들은 4주택자 이렇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 원래 갖고 계시던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종료됐을 때 기준으로요. 상속 받으신 다음에 5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게 된다라고 하면 상속주택은 내 의지랑 관계없이 취득한 주택이니까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원래 난 2주택자였으니까 2주택자 기준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플러스 20%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것이죠. 상속받은 다음에 5년 이후에 처분을 하게 되면 이때는 더 이상 혜택이 없습니다. 상속주택도 다른 주택이랑 똑같게 봐주기 때문에 주택수에 합산이 되고 현재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건 2주택에 상속주택 한 채 해서 총 3주택을 기준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30% 기준의 중과가 적용되겠지요. 김세무사님 설명해 주신 거랑 반대로 이번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 말고 내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5년 내에 처분하게 되면 내가 상속받은 주택은 어쩔 수 없이 받은 거다 보니까 중과세율을 따로 적용을 하지 않고 일반 세율인 6에서 45%를 적용을 해주고요. 상속받은 주택이더라도 5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았다. 이러면 상속주택의 혜택은 더 이상 없어서 기존에 2주택자였었잖아요. 거기 상속주택을 받아서 3주택자가 됐으니까 3주택 중과세율인 30%가 더 추가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의 다주택자인 분들의 경우에는 보통은 상속주택을 먼저 파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요. 주택별로 차익 같은 것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양도세 시뮬레이션 하신 다음에 양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주택의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상속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